그러니까 이제는 호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 어떤 배경을 활용한다. 긍정적 배경을 활용한다. 연상작용을 활용한다. 연상화. 그리고 또 하나 뭐 아까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뭐지? 잦은 접촉. 연상작용, 그다음에 그 배경 활용. 아니 아까 그 잦은 접촉도 있는데 그 또 하나 그 이야기한 거 있는데.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까먹어. 그리고 잦은 접촉도 맞아요. 우리말에 그 얘기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일단 자주 봐야 돼. 보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 안 만나.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작용도 절대 안 일어나죠.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용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자주 봐야 된다. 자주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이질적일 때 아까 우리 호감의 첫 번째 그 세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유사성의 원칙이 있었죠. 자주 보면은 이질감이 느껴질까요? 동질감이 느껴질까요? 그렇죠. 자주 보면 동질감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많이 기운이 이제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자, 확장 버전이 또 있었는데 아니야. 그게 확장 버전이 이 세 가지가 있었고 유사성의 원칙, 연상작용, 협력을 통한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지금 일단 일단 이거는 설명해 줬죠. 첫 번째 확장시키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치, 긍정적 배경을 활용하라.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날씨가 오늘 되게 좋은 날, 막 화창한 날씨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면은 되게 화창하고 밝고 이미지가 되게 그 이미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장 내에 들어갔을 때 향기가 싹 느껴져. 그러면 그 주인장도 되게 향기롭게 느껴져. 응? 이해되시죠? 이렇게 긍정적 배경을 활용해서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어떤 연상작용을, 이건 연상작용을 활용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접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자주 보여줘라.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그렇게 열심히 얼굴 내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임드 활용법이 있어요. 끌어다 쓰는 거죠. 우리 회사의 협력 회사는 뭐 S사입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아주 자주 지나다닙니다라고 할지언정. 그래서 그 고급 신용카드 마크를 붙여놓으면 기부금도 그거 마크만 붙여놨을 뿐이야. 뭐 이거 그리고 기부금은 카드로 하지 않아. 현금으로 해야 돼. 근데 마스터카드라든가 뭐 비자 뭐 VIP 카드 마크라든가 이런 걸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무언가 더 사람이 이것을 높고 긍정적이고 호감 있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호감도가 확 상승하면서 이렇게 그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진다. 응? 그래서 우리 뭐 사돈의 팔촌의 누구가 누군데 뭐 이렇게 전혀 사돈의 팔촌이면 나하고는 남남이야. 그래도 그런 분들까지 다 끌어와서 그 네임들 같이 쓰는 거죠. 그 힘을. 응?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그 호감도를 높이는 어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음식을 같이 먹으라. 음식을 같이 먹어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민주님도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큰 돈은 들지 않아. 근데 굉장히 효과가 커요. 아세요? 제가 옛날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다른 공부를 했던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정법 공부하기 직전에 공부했던 곳이 정말 학고방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는데, 왜 다 그 공부를 하고자 뭐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런 분들은 본인 삶이 편안해서 찾아다닐까요? 좀 힘들어서 찾아다닐까요? 그렇죠. 힘들어서 찾아다니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주변을 살피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막 지금 표현하자면 애동제자라고 해야겠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고 막 움직이시는 그런 이제 그런 법사라고 해야 되나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분이 그걸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가서 똥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이 어느 날부터는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뭐냐면 제가 가가지고 막 청소도 미리 좀 이렇게 하는 척 하니까 옆에 사람들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같이 하고, 그리고 스님 자리도 따로 마련해 드리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히트를 쳤던 게 뭐냐면, 그때는 제가 되게 상황이 뭐 저도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갔으니까 뭐 이렇게 넉넉하거나 편안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조직 이런 도파에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조금 기본이 있어서 그랬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러 가는 곳이니까 하면서 제가 옥수수를 이렇게 한 다발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찐 옥수수를.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막 나눠 먹은 거야. 그러니까 뭐 효과가 어마무지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사람들이 더 편안해지고, 뭐 자기들도 조금씩 뭐 가져오려고도 하고, 심지어 그 스님이 이제 막 공부하는 제자들은 정말로 아주 가혹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 이끌면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어떤 삶을 지탱을 받는 거지, 내가 내 손으로 뭘 이렇게 뭘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스님이 근데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니까는 밥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하셨는 줄 알아요? 전철에서 그 물건 파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 스님이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고 너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건 맞아. 처음엔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전철에서 물건 팔아오고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는 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좀 뭐 보시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성금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그래도 생활할 정도로는 와야 되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또 보내주셨던 부분도 있겠죠. 말똥말똥 앉아 있어. 그리고 스님이 커피를 타다 이렇게 드리면 이제 그거 홀딱 마시고 또 말똥말똥 앉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제 어느 날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제 가방이 저쪽 끝에 있어. 나는 이쪽 끝에 앉아. 천천히 걸어가서 가방을 이렇게 열었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갔으니까 나한테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걸어가서 가방을 열고 거기서 돈을 꺼냈어.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쟤는 또 뭐 하는 애야 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이렇게 절도 올리고 그런 이제 그 예의 갖춤을 보여준 거예요. 예의 갖춤을 보여주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해서 그 스님께도 되게 깍듯하게 하고 여기는 스님 자리니까 요렇게 좀 요만큼까지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바짝바짝 와서 막 이렇게 막 옆에도 앉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리 배정도 이렇게 따로 해드리고 방석도 미리 다 놔서 이렇게 그 방석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편히 앉으시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음식을 같이 먹어라. 왜 음식을 같이 먹으면 또 확 이 호감도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아주 깊이 가장 아주 근본적인 원리까지 다 나는 이렇게 안 풀어지면 내가 속이 안 시원하거든. 그래서 그런데 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사람들이 급격히 갇혀지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맞아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어쨌든 그 에너지 고갈 상태보다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니까 좋아지겠죠? 당이 돌아서 오케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디지털다운 긴장도도 떨어지고 긴장도도 떨어지고 그것도 정말 맞아요. 또 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우리는 호감도가 확 상승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을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난 정말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혈이 열린다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이 어딘 줄 아세요? 응? 입이 엄청나게 큰 혈이에요. 입으로 기운이 들고 날고 하잖아. 뭔지 알아? 하고 있는 거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세요. 몸이 어떤 상태가 되나? 확 풀어진다니까, 열린다니까요. 열렸을 때 그 에너지가 잘 들어가겠어요? 닫혔을 때 잘 들어가겠어요? 그쵸? 열렸을 때 나의 에너지가 잘 들어가요. 내 에너지가 그 사람 안으로 스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유사성이 생겨요. 유사하다고 느낀다니까? 나도 모르게 이질감이 그만큼 줄어버려. 에너지가 섞였거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같이 하면 이게 자꾸 혈이 열리면서 정이 든다고 하죠. 정이 드는 게 뭔지 알아요? 기운이 오락가락 하면서 기운이 하나로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많이 섞인 사람, 그래서 정떼기가 힘든 거야. 왜? 내 기운이 이 사람한테 많이 가 있거든. 근데 그만큼 기운이 이렇게 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음식을 주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되잖아.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게 되잖아. 네, 맞아요. 먹고 싶지가 않잖아.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체하고 막 이러잖아.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싫어. 이게 찍히기 전에 일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그때는 중립의 상태에서 혈이 열리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많이 웃게 하든지, 나를 향해서 많이 울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가까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서 많이 울거든. 응? 혈이 열린다고요. 많이 웃던지, 많이 울던지, 아니면 먹던지. 혈이 열린다고. 혈이 열린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잘 스미거든요. 종교 집단 가면 왜 그렇게 막 울리고 웃기고 거의 막 부흥하는 종교 단체들 가면은 거의 그분이 완전히 이거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없어. 말도 막 그냥 사람들을 막 들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혈을 막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혈이 열린 상태에서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굉장히 호감도가 높게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예배 끝나면 꼭 밥 먹고. 그렇지,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신천지가 그 이렇게 뭐야, 음식 나눠 이 관리, 조직 관리가 친밀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예? 이렇게 정말 끈끈하게 엉켜버렸겠어요. 그럼 그걸 떼어내는 게 이게 종교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라이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라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아니면 이제 나가 놀 데가 없는데 같이 교류할 게 없고. 이해가 돼요? 지금 좀 제가 뭐뭐 정리해 드렸죠? 첫 번째 긍정적인 배경 이용하라. 긍정적 배경을 이용하라. 두 번째 연상작용, 연상작용 효과가 를 이용하라. 자주 접촉하고 접촉의 효과, 그다음에 네이밍 네임드 활용의 효과. 음식을 같이 이건 음식을 같이 먹어라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혀를 열어라. 그래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할 때 음, 오찬 기법을 계속 넘어갔거든요. 음. 저는 되게 이게 그냥 밥 같이 먹는 거는 사실 회사에서 그냥 뭐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밥 같이 먹어요. 한잔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비밀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는 막연히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밥만 같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야. 그냥 왜 나는 밥 같이 먹었는데 안 되지? 밥 같이 먹으면 된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 지구가 이 모양인 줄 알아요? 정말 원리를 몰라서 그래.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 누가 못해. 왜 사이좋게가 안 되는지.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럼 사이좋게 그래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지. 근데 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정확하게 탁 깨지지가 않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게 하지만 안 되는데 왜 꼭 사이 좋아야 돼? 나는 저 사람하고 사이 좋기 싫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응? 원리에 대해서 깨고 못 깨고는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첫 번째 그 호감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의 호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버전 얘기해 줬어요. 제가 5가지? 6가지 했어요. 호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그것도 아주 끝까지 원리까지 파가면서 이해되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이렇게 좀 깊이 해서 이것저것 왜 이건 이래요라고 아마 질문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와락가락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구나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왜 이럴까라는 가장 훌륭한 학생은 어떤 학생인 줄 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그 코로나 대신이라는 글, 저 원래 잘 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글을 제법 이렇게 했는데 이 정법 공부하면서는 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이게 너무 꽉 차면은 그때 한 번씩 글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 대신, 이제 코로나 대신이라는 표현을 썼죠. 어? 기운이 움직이는 거니까. 응? 근데 차원기의 기운은 아무리 강하고 센 원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단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주체는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떡하지 불안에 떨릴 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뭘까? 가장 첫 스텝은 일단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코로나에 걸리면 물론 이게 몸으로 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공부도 있지만, 예, 이거는 우리가 직접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앓고 있는 사람 많은데 뭘 우리까지 그렇게 앓으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예방이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 면역성이 왕성한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 건강은 그럼 뭘까? 인간에게 있어 건강은 물론 우리는 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이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건강인 줄 알잖아요. 응? 근데 지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 불안감과 막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수선함과 이 좌표를 못 잡는 이 중심이 막 흔들리는 이 상태가 내 면역 체계의 교란을 일으켜요. 그럼 정말 멀쩡한데 갑자기 이게 힘들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응?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모두 건강해야 해. 영혼과 육신이 모두 건강해야 하는데 조화롭고 균형된 상태, 이것을 영과 정신과 육체와 정신이 모두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상태를 온전한 건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온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컨트롤 타워는 나의 몸일까요? 나의 영혼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은 컨트롤 타워도 영양 공급이 잘 되어져야겠죠. 에너지 공급이. 그리고 우리 영혼의 에너지는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그렇죠. 영혼의 에너지원은 비물질이에요. 어떤 비물질? 우리가 생산해낸 비물질. 비물질은 오로지 비물질만이 생산할 수가 있어.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비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이게 우리의 밥이라니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 걸어주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그 별 얘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사이좋게 나누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에너지거든. 왕성한 어떤 그 영혼의 지적인 어떤 왕성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지식들을 영유하고 있는 영혼. 응? 그래야지 상황을 분별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런가? 이런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요새 또 이러니까 오만 가지 또 희한한 말세론들 막 나오고 별별 이런, 왜 이거는 얘기했죠. 우리 앞전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을 때는 사회적 증거가 세게 얘기하면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요. 강하게 얘기하면 왜 다 확실하지가 않은데 저기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저건가? 저건갑인가? 저건갑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 자연의 대자연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이 중심이 잘 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중요한 건지 정말 얼마만큼 더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 자연법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3대 7의 함수가 모든 부분에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이것을 모든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까지는 스님 강의를 최소한 한 3,000간 이상은 정말로 바른 자세로 공부를 해야 좀 깊이 있게 이해가 조금 그래도 이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만져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버전들로. 아이들한테는 쌀을 먹이고 싶을 때 그냥 떡으로 먹일 때는 잘 안 먹어도 케이크로 만들어서 먹이면 또 먹잖아요. 우리가 지금 3대 7의 함수에 대해서 뭐 우주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야 이러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들이 있고 이 기법들이 결국은 원리와 원칙에 있어서 어떻게 자연법에서 기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요? 이 책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책 되게 가볍게 되게 웃긴다. 여러분들 이 공부하기 전에는 절대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되게 어렵다. 무슨 얘기지? 그래 맞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되게 정말 잎사귀만 몇 개 만지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잎사귀를 다 모아서 이것의 줄기와 뿌리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그 약효대로 써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한테 작동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